자, 그럼 확정된 원서를 정하는 조건은 뭐냐? 확정된 원서를 정하는 조건은 마지노선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즉 꼭 써야만 하는 이거죠. 예, 이 마지노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아이와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아이와 동의를 구하는 거. 그쵸? 예, 그러니까 아이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수능 이후의 선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노선에서 핵심은 수능 이후의 선택 가능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능 이후에 우리가 이거를 그 전형을 선택할 수 있냐 없냐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수능 이후에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생각을 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 이후에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수능 이후에 논술이 있어. 그러면 논술을 수능을 잘 보고 오면 안 보러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어. 안 보러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수능 이후에 선택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를 잘 생각하면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몇 대학 안에서 여기서 몇 대학 안에서 한두 개를 이렇게 남기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몇 대학 안에서 한두 개를 남기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점. 근데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최소한의 지원선을 아이와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노선은 아이와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그냥 한 장을 날리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와 동의를 하셔서 그 설득은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설득이 안 되면 마지노선을 못 쓰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도 했죠. 아이랑 거래하시라고. 야, 이때까지 키워줬는데 엄마한테 한 장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랑 거래하실 수도 있고, 뭐로 달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 마지노선의 최소한의 지원선을 통해서 동의를 받으시는 거. 그 다음 수능 이후의 선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수능 이후의 선택 가능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 보시는 거. 그 다음에 몇 대학 안에서 그 여러 그룹들이 있을 거예요. 이 그룹 안에 여러 대학들이 있을 텐데 그 여러 대학들 중에서 한두 개를 남겨가지고 원서를 쓰는 그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능 경쟁력을 최우선 기준으로 놓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본 전제가 있어요. 원서를 쓰는 과정에서 아이들하고 그리고 학부모님들 스스로도 반드시 수능 이후에 검토가 있었나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 수능 이후에 대한 검토가 있었어야 됩니다. 수능 이후에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무엇이냐? 수능 이후에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는 수능 이후에 무조건 수업 못 볼 거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수능을 못 볼 거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그건 우리 아이한테도 되게 예의가 제가 좀 막말하면 예의가 없으신 거예요.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아이가 어쨌거나 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에다가 대고 어차피 수능은 못 볼 거니까 그 수능 이후에 것들은 무조건 못 볼 거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수능 이후를 잘 봤을 때랑 못 봤을 때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봤을 때는 안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못 봤을 때는 그래도 여기까지는 가야 돼 라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노선을 정할 때 수능 이후는 무조건 못 볼 거니까로 접근하지 말고 잘 봤을 때는 안 갈 수 있는 대학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그 안 갈 수 있는지 없는지의 그 대학을 가지고 마지노선을 정하시면 되고, 못 봤을 때는 그래도 여기까지는 가야지 해서 그 여기까지를 뭐로 잡으면 되느냐? 최저의 마지노선으로 잡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입시에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수시로 가든 정시로 가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고민을 하시면 조금 더 고민이 쉬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이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부분도 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 봤을 때와 못 봤을 때로 나누어 놓고, 잘 봤을 때도 이거 여기는 안 갈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수능 이후에 논술이 있거나 면접이 있는 대학만을 중심으로 검토를 해서 마지노선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못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가야 돼. 그 여기까지도 가는 그 부분을 가지고 마지노선을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가 수능을 잘 볼 수도 있지만 못 볼 수도 있잖아. 엄마는 너를 믿어. 아빠는 너를 믿어. 그치만 수능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못 봤을 때를 생각해서 최소한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지 않나. 그 여기까지를 가는 부분을 아이와 동의를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마지노선을 먼저 정한다. 그러니까 확정 원서를 고르기 위해서 마지노선을 먼저 정하는 그 부분을 생각하신다라는 거. 그걸 하나 염두에 두시면 되고. 두 번째, 자, 여기까지 이벤?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되게 좋은 팁일걸요? 제 생각에.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분명히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진짜 많은 고민과 많은 정성과 많은 시간과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시고, 확정된 원서를 정하는 두 번째 조건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두 번째 조건은 뭐냐?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그러니까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는 대학이냐 학과냐 중에서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힘들죠. 그리고 이 우선순위가 막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 같고, 그렇죠. 미래는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결정할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하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최악은 시간에 쫓겨서 아무거나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결정하세요. 진짜 부탁드릴게요. 시간에 쫓겨서 원서 접수를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하는 게 최악이에요. 그 전에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자의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과 학과 중에 뭐를 선택할 거냐 결정하셔야죠. 그때 당연히 다른 아이의 선호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아이의 선호를 고려한다는 거는 뭐냐? 우리 아이가 쓰기 싫어하는 곳이면 다른 아이도 싫어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 아이가 쓰기 싫어하면 다른 아이도 싫어해요? 그럼 경쟁률이 어때요? 낮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합격할 가능성은 더 뭐해지죠? 높아져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쓰기 싫어하면 다른 아이도 쓰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선택이 최악이 되지 않도록 차악이 될 수 있도록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진짜로 이러냐? 우리가 쓰기 싫어하면 다른 아이도 싫어하느냐? 그리고 분명히, 해마다 심지어 작년 애들이 쓰기 싫어했으면요, 올해 애들도 쓰기 싫어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애들이 쓰기 싫어했으면요,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올해 애들도 쓰기 싫어요. 진짜로 그런가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잖아요? 그럴까봐 제가 준비해 왔죠. 잘 보세요. 이게 최근 3년 동안 한양대 논술 전형의 이 경쟁률입니다. 이게 뭔가 보이는 거 없으세요? 이거 잘 보시면 뭔가 보이는 게 있으실 수 있어요. 뭐가 보이시나요? 음영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 음영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 음영 들어간 건 탑5. 음영 안 들어간 건 로우5. 경쟁률이 높은, 2021학년도에는 논술 모집 단위가 23개였고요.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는 25개씩이었습니다. 근데 위쪽에 5개와 아래쪽에 5개를 비교를 해보시면요. 자, 3년 연속으로 컴퓨터 1등이죠. 그리고
융전, 생공이잖아요. 근데 3등을 보세요. 3등을 보면 생공, 융전이에요. 1, 2, 3등이 똑같잖아요. 3년 연속으로. 근데 맨 꼴등도 똑같아요. 시경. 정말 아이가 의지가 있다면, 한양대만 들어가서 내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할 거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시경을 쓰고요. 그래서 붙고 가서 복전을 하든 전과를 하든 하는 거예요. 그게 의지가 있는 아이이지 않나요? 의지가 있는 아이라면. 아이가 성적이 안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요. 의지가 없는 게 문제예요. 정말 한양대를 가고 싶은데 왜 시경을 못 써요? 쓸 수 있죠. 학종도 아니고 논술인데.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걸 한양대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대학이 이런 식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지, 그러니까 늘 말이라는 건 오해를 낳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걸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때 그거를 다 가질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포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는 그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두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이 표가 주는 어떤 의미, 그 의미를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 2023학년도 보면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랑 시경이랑 100대 1이 넘게 차이 나요. 되셨죠? 100대 1이 넘게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되게 잘 하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거 보시면서 또 하나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실 텐데, 이게 2021학년도만 유난히 낮지 않나요? 경쟁률이? 2021학년도만 유난히 경쟁률이 좀 낮게 형성된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2021학년도에 이렇게 낮게 형성된 거는 그러니까 논술을 성대랑 서강대랑 한양대가 같이 받고 2022학년도부터는 한 주 뒤로 한양대가 받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보면은 한양대가 한 주 뒤에 있죠. 그래서 것들을 잘 생각을 해 두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이제 교과 전형이나 그러니까 종합 전형도 이제 이런 경향을 띌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은 이런 경향을 굉장히 많이 띠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이제 같이 생각을 해 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형표나 일정표를 보시면 일정표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대학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대학들이 같이 이렇게 있고 이 대학들의 그 구조 자체가 이렇게 언제 논술을 보냐, 이 앞에 주에 보냐, 뒤에 주에 보냐 이렇게 보는 것도 되게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저만 볼 수 있는 자료는 아니에요.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고 이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그냥 이렇게 보기 좋게 그냥 이렇게 한 것 뿐이죠. 그래서 그거를 해보실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은 토요일 날 제가 그 강화 코엑스 설명회 때 이제 인문계열을 설명할 때도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할 건데 보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고민 중인 것들을 이제, 그리고 고민 중인 것도 이렇게 하나로 묶는 거죠. 하나로 묶는데,
확정된 원서뿐만 아니라 고민 중인 원서도 이렇게 묶는 겁니다. 묶는데 그 고민의 이유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를 보면 이 두 개가 둘 다 시나리오 번호가 5번이잖아요. 그쵸? 5번인데 여기는 경희대고 여기는 중앙대예요. 그쵸? 예, 그래서 경희대와 중앙대의 지역균형 전형이 이렇게 똑같이 여기 존재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가 있는 거에서 여기에 이 두 개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최저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최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이 수시전 전략표 자꾸 쓰시라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다 보니까 여기 글자가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제 글자가 막 개발세발 이래가지고. 근데 여기가 두 개합 5라고 적혀 있고 여기는 세 개합 7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두 개가 고민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죠. 시나리오 번호 옆에다가 최저 이렇게 써놨잖아요. 최저 이렇게 써놔가지고 최저가 고민이 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서로 이렇게 같은 시나리오 번호로 묶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얘 한 장을 따로따로 한 장씩을 놓고 보게 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한 장을 쓸 건데 이 둘 중에 한 장이 최저 때문에 고민이다. 그럼 아이도 알아야죠. 왜 이 두 개를 고민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도 알아야 되니까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잘 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부분들을 생각을 잘 해두고 여기 이제 제가 여기다가 몇 월 며칠까지 결정 필요 이렇게 써놨는데 이 글자 보이시나? 그래서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결정 이렇게 왜냐면 이게 이제 추천 전형이니까 학교에서 며칠까지 추천을 받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라고 한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몇 월 며칠까지 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옆에다 적어놓기도 하고 그러면 그 수시전 전략표를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잘 해두시면 될 거다라는 거. 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을 그러니까 고민의 이유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결정도 그만큼 잘할 수 있어요. 고민의 이유가 불분명하면은 두 개 중에 어떤 걸 해야지 그냥 뽑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의 이유가 명확해야만 그 고민의 이유를 바탕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민의 이유를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네모를 치기도 하고 여기 보면 여기는 교과종합평가가 있고 여기는 교과종합평가라는 게 없잖아요. 여긴 교과종합평가고 여긴 교과종합평가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이 두 장을 놓고 얘는 교과종합평가가 있고 얘는 교과종합평가가 없으니까 교과종합평가가 우리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따져보면서 결정하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경희대 중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시를 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과종합평가라는 것 자체는 저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당연히 모집 요강이나 안내서나 입학처 전화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해 보고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논술을 보는데 논술을 어떤 게 유리할지 모르겠다. 그럼 기출문제를 풀어보거나 모의 문제를 풀어보거나 시간 배분을 해보고 시간을 재보고 이거는 정해진 시간 안에 못 풀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여기는 면접이 있고 여긴 면접이 없다. 그럼 우리 애가 면접을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다. 근데 여기 면접은 뭐 서류 기반 면접이다. 서류 기반 면접 뭔지 아시죠? 서류 기반 면접은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면접을 보는 거니까 당연히 서류 기반 서류는 뭐밖에 없어요. 학생부밖에 없으니까 서류 기반 면접이다. 그러면 학생부를 정독하고 꼬리 질문을 만들어 보면서 우리 아이가 촬영하는 거를 우리 아이가 대답하는 거를 촬영해 보고 촬영한 걸 아이가 같이 보고 그 같이 본 걸 가지고 나는 이걸 할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이런 걸 통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로 넘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고민을 그냥 두루뭉술이하게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펼쳐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나리오 번호를 딱 묶어가지고 이 묶은 걸 갖고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써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생각을 잘 하고 이게 어떤 형태로 갖추어지는 거다라는 거를 생각을 잘 해두셔야 돼요. 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고 어떻게 보면 되게 피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거고 처음 듣는 얘기고 막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결정을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분명히 이게 아주 중요한 어떤 지점들 중에서 꼭 알아야 되는데 놓치는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명하는 내용이 사실은 좀 어렵고 제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납득시키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어서 제가 이렇게 좀 흥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프에서는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표정을 보면서 모르겠다 그럼 더 설명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온라인은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더 막 방방 떠서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해를 하세요. 오늘 제가 좀 너무 방방 뜨고 있어가지고 이게 쟤 오늘 왜 저러지? 막 이러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잘 해 두실 필요가 있다. 되셨죠? 네, 그래서 고민의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놓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고민의 이유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라. 구체적으로.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돼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개 학교를 시나리오 번호를 1번이라고 써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거 좀, 그쵸? 예, 이때까지 앞에서 들었던 얘랑 좀 다른 게 뭐 같으세요? 얘는 지금 한양대랑 숭실대를 이렇게 했는데, 앞에서 들었던, 이때까지 제가 예시로 계속 보여드렸던 거랑 좀 다른 게 있을 텐데, 제가 제일 처음에는 고대를 예로 들으면서 하구랑 계적이랑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또 미디어랑 사회학과 이렇게 한 대학 안에서 보여드렸죠. 그리고 한양대 논술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또 여기서 중대랑 경희대 보여드렸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보여드렸는데 한양대와 숭실대는 되게 차이가 크잖아요. 그쵸? 이런 거일수록 뭐가 중요하냐? 고민의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민의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적혀있네요. 여기는. 수능 경쟁력, 정시 지원 가능군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1번인데 이게 수능 경쟁력으로 이 고민의 이유다? 이게 뭐냐? 자, 제가 이 시리즈 하면서 제일 처음에 굉장히 강조했던 게 있죠. 그게 뭐였어요? 당연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시 지원 가능군이 있고 정시 지원 가능군에서 하나 정시지원 가능군 바로 아래에서 하나 이렇게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 우리 아이가 9편까지의 결과가 불안정적으로 중격이 가능하다. 그러면 중대 경희대가 불안정적으로 가능하다면 이게 그거를 중경으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정시 지원 가능군을. 그러니까 아래 블록으로 잡으면 그 아래에 있는 숭실대를 써야 되는 거고 만약 9편까지의 결과가 안정적으로 중경이 가능한 걸로 나오더라. 그러면 9편까지의 결과가 안정적으로 중경이 나오면 바로 아래 블럭에서 건동에서 하나를 쓰고, 그쵸? 그 밑에 숭실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한 장이 남으니까 그 한 장을 한양대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겠다라고 결론을 해놓고 두 쪽을 다 조사를 하는 거죠. 다 조사를 해서 알아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9편까지 결과를 딱 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결론을 딱 내리는 거죠. 우리 아이는 9평까지 딱 봤을 때 안정적으로 중경이야. 그럼 한양대. 불안정적으로 중경이야. 그럼 숭실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오늘 수경원장님께서 오늘 입금할 때 꼭 이 얘기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이걸 시나리오 부분으로 하나 그러니까
수경 원장님이 요즘 이제 상담 많이 하시면서 애들 상담 많이 하시고 특히 이제 졸업생들 상담 많이 하실 때 제일 많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당혹스럽다고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정시지원 가능성이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원서를 쓸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거 좀 어렵지만 쌈박할걸요? 어렵지만 이렇게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놓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거를 생각을 좀 많이 해두시면 좋을 겁니다.